안녕하세요. 휴넷 L&D 연구원 김예원입니다. 지난 2월 월간 휴넷에서 인사드린 뒤 4달 만에 다시 찾아뵙네요. 그동안 AI 기술이 눈에 띄게 진화한 만큼 여러분의 조직의 AI 교육 전략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휴넷 AI 칼리지 역시 지난 4개월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며 풀스택 라인업을 더욱 탄탄히 구축했습니다. 오늘 라이브 세션에서는 이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고 리더십, 직무, 사업 현장 전문가분들과 모셔 실제 AI 활용 사례와 인사이트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2시간 동안 알찬 내용으로 꽉 채웠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휴넷 AI 칼리지의 풀스택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제안 배경을 시작으로 AI 칼리지가 지닌 차별화된 강점을 짚어보고 이어서 주요 상품 라인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흐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제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GPT-4.5를 비롯한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은 다수의 공인 벤치마크에서 인간을 넘어섰고 과학, 의료, 법률, 코딩처럼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이미 실무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서베이에서도 확인되듯 전 세계 기업의 70% 이상이 최소 한 가지 업무 기능에 AI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AI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팀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공감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 2025 업무 동향 지표는 AI 협업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AI 보조 단계에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해 인간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둘째, AI 동료 단계에서는 인간과 AI가 디지털 팀원으로서 나란히 협업하며 과제를 함께 완수합니다. 셋째, AI 리딩 단계에 이르면 인간이 팀의 보스가 되어 AI 에이전트를 지휘하고 전략과 의사결정에 집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3번째 단계, 즉 AI 팀을 리딩하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AI를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HRD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AI 역량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딜로이트가 제시한 생성형 AI 역량 성숙도 곡선을 보면 조직은 AI 리터러시 기반의 기초학습에서 시작해 직무 기반 활용, 업무 재설계, 조직 전략과 사업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숙련도 곡선을 따릅니다. 이러한 성숙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 로드맵을 설계할 때 AI 학습이 실제 조직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휴넷 AI 칼리지는 4단계 학습 로드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AI 리터러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AI 도구의 기본, 기능을 익혀 일상 업무에 자연스럽게 통합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미 시작했거나 진행 중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직무 특화 AI 활용 단계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영역으로 각 직무의 핵심 과제를 AI와 연결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워크플로우 혁신 단계입니다. 기존 업무 구조를 재정의하고 그 안에 AI를 심어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협업 모델을 구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동료 단계에 해당합니다. 넷째, 조직 전략 AX 단계입니다. 임직원이 보스가 되어 AI 팀원을 리딩하고 AI 조직 전략에 본격적으로 연결해 전략적 변화를 이끄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조직의 AI 성숙도에 맞춰 교육을 설계할 때 학습이 실질적인 업무 혁신과 비즈니스 가치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 교육이 기술 습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휴넷 AI 칼리지는 조직 내 AI 활용을 통한 성과 창출이 중심입니다. 즉, 기술 중심 교육에서 HRD 중심 성과형 솔루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휴넷 AI 칼리지는 전사 역량 체계를 바탕으로 문화 변화 촉진부터 지속 학습 지원까지 함께하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휴넷 AI 칼리지의 특장점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D 담당자분들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AI 교육이 실제 업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AI 도입에 대한 팀원의 저항감도 신경 써야 하며 교육 후 지속적인 AI 활용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휴넷 AI 칼리지는 HID 관점의 통합적인 AI 교육 체계를 제안합니다.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연간 HID 주요 일정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연 전략을 공유하고 목표 설정이 중요한 1월에는 AI 트렌드와 조직 대응 방향에 대한 특강을, 그리고 신입사원 입사와 승진 등의 일정이 있는 2, 3월에는 AI 온보딩 과정과 마인드셋 교육을 제안드립니다. 사업 전략을 실행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리더십과 직무, 리터러시 등의 교육을,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조직과 AI의 전략을 연결하는 AI 스트래티지 교육을 제안드립니다. 따라서 AI 교육은 조직의 HID 일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설계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같은 챗 GPT더라도 산업과 직무에 따라서 그 쓰임과 사용 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넷 AI 칼리지는 산업과 직무에 핏한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커스터마이징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과 직무의 전문가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각 기업에 특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한 분석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휴넷은 이러닝과 집합의 장점만을 뽑아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하이브리드 러닝 또한 너무 잘 설계합니다. 모두 다 같이 생성형 AI를 알아가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회사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개인별 AI 리터러시 수준은 정말 상이합니다. 이럴 때 정말 유용한 교수 설계법이 하이브리드 러닝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기초학습을 진행하여 AI 리터러시를 평준화하거나 이론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맞춤형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전 사후 진단을 통해 역량 향상도를 측정하여 교육 투자에 대한 효과성도 함께 측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휴넷 AI 칼리지는 지속 가능한 AI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습 솔루션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창을 통해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학습창은 별도의 복잡한 설정 없이 원클릭으로 외부 실습 환경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 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튜터가 학습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프롬프팅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휴넷에서만 만날 수 있는 휴넷 오리지널 대표 상품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여러분, 우리 조직의 리더들은 정말 AI 시대에 걸맞는 전략과 소통 방식을 갖추고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휴넷은 AI 리더십 워크숍을 설계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AI로 팀과 조직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일은 모든 리더와 HRD 담당자가 가진 공통의 과제입니다. 본 워크숍은 그 해답을 3가지 주제로 풀어갑니다. 첫째, 리더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익힙니다. 둘째, AI를 통해 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재정의합니다. 핵심은 정보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 롤플레잉 실습입니다. AI 페르소나와 함께 실제 업무에서 벌어질 법한 시나리오를 체험하고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AI로부터 즉시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리더십 방식을 바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AI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 역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 현장에 적용할 실천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번 소개해드려 이제는 잘 아실 저희 대표 상품입니다. 나만의 리더십을 찾아 떠나는 여정, 마이 리더십 플레이북입니다. AI와 함께 24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손 안에 나만의 실물 리더십 도서를 맡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딩 한 줄 없는 데이터 분석 과정, 마이 데이터 캔버스입니다. 그동안 툴 사용법을 익히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면 본 과정에서는 데이터 분석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역량 스쿨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AI 시대에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직무 능력, 조직 문화, 그리고 소프트 스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에게 업무를 맡기고 AI와 협업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 AI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인간 중심의 고유 역량과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역량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본 과정에서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게 됩니다. 3개월 후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성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온 오프라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닌 직무별, 산업별로 맞춤화된 실무 중심의 AI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휴넷 AI 칼리지는 조직의 다양한 직무와 산업군에 맞춘 하이브리드 러닝의 AI 교육 체계도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입문과 실무 단계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AI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실무에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활용법까지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실습형 워크숍을 통해 실제 사례 중심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각자의 직무나 산업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직접 체험하고 실습합니다. 주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AI 교육은 크게 계층, 직무 공통, 직무 특화, 산업 특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직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리더들이 먼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 체계에서도 임원 대상의 AI 교육과 리더 및 팀장 대상의 AI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조직 내 AI 리더십 역량이 균형 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직무 공통 교육에서는 AI 리터러시, 업무 효율 등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반 역량을 다루고 직무 특화 교육에서는 HR, 마케팅, 영업, 개발 등 부서별 실무에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특화 교육은 제조, 금융, 의료, 공공 분야별 사례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구성원들은 단순히 AI를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직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휴넷은 현재 AI 온라인 과정의 경우 200개가 넘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무별, 수준별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온라인 과정 누적 수강생 수만 이미 15만 명을 넘었고 학습 만족도도 평균 4.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AI 신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실무에 필요한 최신 주제들을 빠르게 학습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휴넷 AI 칼리지는 AI 전문가뿐만 아니라 HR, 마케팅, 개발, 데이터 등 각 직무별 실무 전문가들과 함께 AI 실무 교육을 직접 설계하고 강의하는 대표 교수진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인사이트를 이끄는 특강 교수진으로는 대학, 연구소, 기업, CTO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지금 보고 계시는 대표 교수진 외에도 수많은 분들과 함께 AI 전략, 기술, 윤리까지 넓은 시야의 통찰을 전달합니다. AI 교육의 다양한 사례들은 저희 표준 제안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 아직 다운받지 않으셨다면 교환 다운받기에서 지금 바로 다운받아 보세요. 잠시 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사례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휴넷 AI 칼리지 풀스택 라인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I 시대에 리더십 지형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읽어내고 계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연사 파운틴즈 김태호 대표님은 코넬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뒤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실, 삼성 SDS, 글로벌 컨설팅사 BTS 등을 거친 전략, 기술, 조직 개발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AI 리더십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을 이끄는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며 조직이 AI를 동료로 삼아 10배 성장하도록 돕고 계시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리더가 먼저 AI를 체득하고 팀 조직 전체가 AI를 일상화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누구보다 실전적으로 제시해 오신 분입니다.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AI 시대의 리더십 강화 부분 저희 설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AI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너무 많았었는데요. 요즘 AI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면서 역할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리더들이 AI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어쨌든 AI라는 것은 일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준비한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 관련돼서 많은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제 몇 년 전부터 AI를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미친 듯이 쓰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늘 나오던 얘기가 있는데 이런 질문들 늘 나오잖아요. AI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은가? 모든 이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궁금한 부분인데 많이 써본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뭐냐면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전에 사실상은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 AI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그만큼 AI를 지금 굉장히 잘 쓰는 것이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과 그럼 AI를 잘 쓴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주시는데요. 한 2년에 이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2년 전쯤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Reskilling in the Age of AI라 그래서 AI 시대에 리스킬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챗GPT가 나오고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연구가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나왔던 그런 연구 결과였었는데요. 거기 보면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스킬 얘기 많이 하죠. 스킬의 평균 반감기가 이제 5년도 안 된다. 특히 뭐 테크 분야나 굉장히 빠르게 변화는 2년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특히 AI가 많은 일들을 대체해나가기 시작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잘하던 것을 업스킬링하는, 더 잘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진짜로 생산성을 내거나 성장하기 어렵고 완전한 리스킬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아티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를 잘 쓸 수 있어서 업무를 재정의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속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트렌드들을 지난 뭐 몇십 년에 걸쳐서 봤지만 AI 같은 것은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구독하는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항상 매주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The biggest week in AI ever 이러고 올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빵빵빵빵 터지는 AI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매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괄호로 붙인 것 같이 이번에는 진짜야. 그런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잘 쓰기 위한 속도로 가기 위한 그게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더 혼란스러워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변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변화를 결국 이끌어 나가는 것은 리더들의 행동, 의사결정,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AI 시대인데 단 이 리더십의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느 때보다도 훨씬 실용적이고 실험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뭔가 이론을 가지고 가지기보다는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3가지 관점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는 기술이라는 관점이 대부분 AI를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지만요. 사실은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라는 전략적인 관점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사람이 결국에는 이 AI를 무엇을 할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많이 해보면서 찾아가셔야 될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AI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바로 모든 구성원들이 또 모든 리더들이 AI를 그냥 많이 쓰면 된다입니다. 3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 자신이 굉장히 AI를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든지 간에 AI를 많이 활용해서 업무를 본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모두가 잘 쓸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3가지로 요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리더 자신이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리더들이 AI를 잘 쓴다는 거 제가 많은 이제 리더분들 만나서 여쭤보면 저 AI 나름 챗GPT에서 써봤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나 통계들을 보면 스스로 잘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현상과 좀 갭이 조금 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오픈 AI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픈 AI 챗GPT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80%는 35세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5세 이상으로는 전체 20%가 불과되지 않는 굉장히 지금 에이지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건 또 최근에 나왔던 이제 맥킨지의 결과인데요. 업무 중에서 30% 이상을 AI를 쓰는 구성원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걸 질문해 보니까 리더들은 4%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임직원들도 보니까 12%라고 그러니까 3배 이상을 더 잘 쓰고 있는 건데 리더들은 그거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팀원분들이 챗GPT 해가지고 칼퇴하시는데 팀장님들 그것도 모르고 일 잘했네 이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더 나가서 이거는 최근에 샘 얼트만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쓰는 양식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는 챗GPT를 거의 인생 조언가 수준으로 뭐만 있으면 일단 붙어서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수준으로 이제는 3과 1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냥 궁금한 거 한두 번 정도 물어보고 검색 엔진 수준으로 쓰는 수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리더들이 그 평균적으로 좀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고와 리더들이 생각하는 AI 활용도에 대한 갭이 굉장히 있다는 걸 알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들은 어떻게 AI를 잘 쓸 수 있을까? 이게 또 바로 다음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뭔가 거창한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AI를 쓰라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정말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리더들을 위한 AI 다양한 활용 사례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 제가 휴넷과 함께 개발을 해서 조만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개인 업무 관련된 생산성을 마치 비서를 활용하듯이 제고를 한다든지 굉장히 많이 하죠. 보고용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기획서를 잘 쓸 수 있을까? 아니면 구성원이 뭔가 이렇게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되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분석, 판단하는 것들.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만의 결정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많이 하는 사기 저하가 됐거나 피드백이 필요한 구성원들과 1대1 대화를 가지거나 뭔가 이렇게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리더들이 실제로 굉장히 니즈가 많이 있으신 영역에서 AI를 다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시면서 AI 활용 영역을 넓혀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다는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데모를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이 하시는 피드백, 교육 워낙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때 어떻게 AI를 쓸 수 있는지 한번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활용 그 케이스를 공유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바로 한번 좀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챗GPT로 제가 바로 가서 이걸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제가 한번 넣어본 다음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을까? 모든 사실 팀장님들이 모든 임원분들이 요즘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뭐가 항상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제가 요약만 해드리자면 당신은 이럴 때 굉장히 나에게 조언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젝트 3개의 성격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할 때 100단어에 3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간략하게 줄여보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나왔죠.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 분배를 최적화하고 교과서 같은 얘기가 아무래도 나올 거예요.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요 수준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혁신적이고 과감한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럼 이 세상 가장 그런 사람 누구죠? 네, 일론 머스크를 예를 들어봐서 제가 혁신적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렸을까? 이게 좀 포인트네요. 네. 이게 조금 사고를 확장해보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리더로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항상 재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무와. 그래서 우리 회사에
CFO였다면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의사결정을 내릴까? 나의 관점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보는 그런 거 다양한 종류의 이제 기준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들은 급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장기적인 비전도 가져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할 때는 장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가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봤죠. 균형 잡힌 의사결정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대화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줘. 그러면 내가 혼자 시작했던 것보다 불과 제가 지금 한참 1분 정도 됐죠? 1분 안에 굉장히 빠른 클리어한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많은 리더분들이 어딘가 가가지고 얘기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조직 문화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고 뭐냐면 많이 이야기되는 피드백 주는 방식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구성원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교육을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교육 이수 시간이 0이 돼가지고 팀 전체 KPI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때 요즘에 이제 젊은 구성원들한테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혹시 뭐 블라인드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라든지 요즘 말만 하면 그냥 퇴사해버리는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주시는데 어쨌든 피드백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 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상대방 구성원 이름 김태우 대리라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 시작해서 김태우 대리의 대화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거 지금 교육 이수 시간 때 이런 이슈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서 피드백을 방금 제가 준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 줘봤더니 뭐 한 번도 이렇게 팩트 위주로 줘봤고 그 결과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왜 그랬는지 한 번 정도 물어봐 줘야겠죠. 구성원도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서 이제 가상으로 이제 역할극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몇 번 정도 더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교육이 어려울 경우에 일이 많아서 그랬다는데 나랑 미리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든지 혹시 이수율에 이슈가 발생할 것 같으면 팀 전체와 공유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행이 되고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이제 챗GPT한테 자 시뮬레이션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나 피드백 준 거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을 좀 부탁을 해. 평가를 부탁을 하면 네, 챗GPT가 그 순간에 거의 DC, AC에 있는 평가관과 같이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휴넷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뭐 재원 사항도 추가적으로 부탁해 그럼 추가적인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포인트는 뭐 쓸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리더들이 이렇게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케이스 하나 둘로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쓰시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꼭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공유를 드려보았습니다. 아, 네. 그 생성형 AI라는 건 사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 번 질문을 할 수 있고 피드백을 좀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MZ들이 그 생성형 AI를 인생 조언에서 가장 많이 네. 사용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네. 사실 우리 조직에서 리더들이 바라는 조직원들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런 거는 좀 기대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성원들은 AI를 어디에 써야 하는 네. 걸까요? 결국 일하는 데 써야겠죠. 그럼 네.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네. 업무에 쓰는 게 이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일을 좀 빨리 끝낼 수가 있고 생산성도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 이제 화면에서 보신 10x라는 표현입니다. 10배 무엇든지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이제 본인의 역량보다 10배를 해낼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보여지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는 AI를 활용이 가능. 뭐 HR, 마케팅, 구매, 영업, 전략,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 고객 지원하는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제가 적은 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직무 관련된 AI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관련된 AI 에이전트를 개발을 할 때 이제 쓰는 예시들 뿐인 거지 사실 무궁무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이후 세션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가능한가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 유형별로 이렇게 보신다면 사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 그걸 3A 프레임워크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accelerate, 두 번째는 augment, 세 번째는
actualize라는 표현인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accelerate는 이제 속도를 내다, 가속화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단순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 보낼 때가 사실 모든 구성원들이 아마 생산성뿐만 아니라 인게이지먼트 제일 떨어질 때인 거죠. 이럴 때 AI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속도를 내게 되고 남은 시간을 정말 칼퇴를 하시거나 더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일에 쓰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엑셀러레이터의 영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것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어그멘트입니다. 어그멘트는 증폭시키다, 증대시키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치를 내야 하는 영역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전략적으로 KPI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 가치 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래서 결국에는 전략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은 actualize입니다. actualize는 현실화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정말 꿈으로만 상상하던 일들을 굉장히 리소스가 없이도 해낼 수 있는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뭐 영상이나 멀티미디어 쪽이나 아니면 정말로 자동화의 극치가 된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반칙이야. 거의 이제 unfair advantage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좀 가치와 전략적인 관점에서 배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A 프레임워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자체에서 AI 업무를 잘 쓰게 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리더로서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리더십에서 얘기했던 조직 문화, 인게이지먼트,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이게 가장 사실 극대화된 영역이 어떻게 보면 AI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AI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포인트로만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리더가 무조건 AI를 많이 써야 합니다. 잘 쓰지 않으면서 자꾸 써라고 얘기하면요. 요즘은 구성원들이 AI를 잘 쓰기 때문에 팀장님에 대한 또는 우리 임원분들에 대한 신뢰도에 일단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게 시작하자입니다. AI를 뭔가 거창하게 무언가를 해보자. 모든 팀원들이 유료 계정 가입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다 할 거야. 이렇게 되다 보면 아시다시피 어떠한 변화 관리도 그렇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 확산은 아주 작고 잘고 단타적으로 시작한 다음에 경험을 쌓아가면서 가다 보면 이게 특징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작게 시작하시면서 경험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관점인데 AI를 팀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AI를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일을 함께 나눠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 AI가 잘할 수 있는 일, 사람이 쉬는 동안에 AI한테 시킨 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종의 팀원과 우리 AI가 일종의 함께 좀 코워킹을 하면서 늘어갈 수 있는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세 가지를 잘 갖추면 조직의 AI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쓸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매진말 네.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보시는 화면은 샘 얼트만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다가 우리 AI 시대에 이렇게 AI가 모든 걸 다 잘한다면 우리 애들 뭘 가르쳐야 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답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시죠? 회복 탄력성, 적응력, 빠른 학습 능력, 창의력, 그 다음에 툴들을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뭐 마지막 맺은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무언가를 배워가고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 시대에는 우리 기업과 조직과 기관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것을 끊임없는 변화와 학습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인 것 같고요. 무조건 속도를 내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느냐?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난 현재 이런 업무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 한 개, 프롬프트 하나로서 시작해 보시는 게 아주 훌륭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공은 우리 리더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정리된 세 가지 실천 원칙, 리더 스스로 AI를 써보고 같이 체득하기,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3A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도록 돕기, AI를 팀원처럼 대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작게라도 시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럼 잠시 휴식하신 뒤 직무와 산업 그리고 업무 현장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생생한 인사이트를 현장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